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8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주하고 있지만 친트럼프 강경파가 득세한 공화당은 내홍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정책 실패를 바이든을 심판해야 할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친트럼프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는 하원 공화당은 국경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7석이 더 많은 수적 우위로 탄핵안을 가결시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이슈를 부각할 심사안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똘똘 뭉친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에서는 이탈표 4표가 나오면서 탄핵안은 부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 예산의 국경 통제 강화까지 한데 묶은 158조 원짜리 패키지 법안은 공화당 상하원 간의 분열을 드러냈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도 합의한 법안에 대해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존슨 의장은 이스라엘 지원 예산만 따로 처리하겠다며 법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이마저 공화당 내 이탈표로 자초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정책 실패를 부각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도록 공화당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심리가 오늘 개시됐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을 벌일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이번 심리에 미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대법원 자체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데다 법리, 정치적 측면 등을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구두 변론에 들어갔습니다. 80분 정도 이어질 이번 변론의 핵심은 수정헌법 14조 3항을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여부입니다. 이 헌법은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사면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처럼 접을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애플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이 조개 껍데기처럼 가로로 접는 형태의 폴더블 아이폰 시제품 최소 2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엔지니어들은 배터리 크기와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인해 현재 아이폰만큼 얇은 폴더블 제품을 만드는 데는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불과해 출시 시기 역시 2026년 이후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애플은 아이패드 미니와 같이 8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접는 태블릿도 개발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가운데에 나타나는 주름을 줄이고 최대한 평평하게 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폴더블 아이폰보다 폴더블 아이패드가 먼저 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은 가운데 왕위 계승 순위 1위인 윌리엄 왕세자가 왕실 업무에 복귀해 아버지 대신 왕실의 얼굴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앞서 3주 전부터 수술을 받고 요양 중인 부인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과 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외부 활동을 일시 중단했었습니다. 윌리엄 왕세자는 현지 시간 7일 윈저성에서 훈장 수여식을 주관해 국왕이 암 진단 후 처음으로 외부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암 진단 소식에 영국을 찾은 해리 왕자가 형인 윌리엄 왕세자는 만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 왕자는 어제 영국 런던을 방문한 지 24시간 만에 다시 자신이 살고 있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영국에 도착한 해리 왕자는 국왕의 런던 거처인 클래런스 하우스에서 약 30-40분간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해리 왕자가 영국을 방문하면서 형을 만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왕실 관계자들은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지난 2022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윌리엄 왕세자의 공보실이 부인 메건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려 불화가 심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아버지와 형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자서전 스페어를 발간하면서 형제의 사이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최근 1년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처음으로 1.5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1년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2도를 기록했습니다. 1.5도는 국제사회가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약속한 마지노선입니다. 전 세계 195개 국가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목표로 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1.5도가 깨지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2023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탈락하며 우승 꿈을 이루지 못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이 팬들의 성토 속에 귀국했으나 사퇴 요구 여론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을 마치고 카타르에서 귀국한 한국 시각 8일 저녁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는 300여 명의 팬이 몰렸습니다. 2019년 아시안컵의 8강보다는 나은 성적을 기록했으나 손흥민을 필두로 역대 최고 수준의 전력을 갖췄다는 평가 속에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을 노렸던 터라 4강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비겼던 요르단을 상대로 졸전 끝에 완패하며 결승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팬들의 실망감은 커졌고 특히 클리스만 감독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이 진행 중인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클리스만 감독에게 맡겨도 되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일 애틀랜타 한인회 이용기 한인회장이 2022년 12월 한인회 간 동파 사고 이후 작년 5월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개인 자금으로 배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가 지난 5월 이용기 한인회장이 최소 15만 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증언을 했지만 한인회 집행부 및 이사진은 이를 들은 바가 없고 한인회 계좌에서도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어제 오전 애틀랜타 한인회관의 전 건물관리위원회 김백규 위원장 외 3명 위원은 둘셋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건물관리위원회를 전격 사퇴한 바 있습니다. 김백규 전 건관위 위원장은 2022년 12월 26일 한파로 인해 화재 방지 스프링쿨러와 파이프가 동파되어 터져 한인회관이 물바다가 되었으며 건관위 기금 1,700달러와 김백규 위원장 사비 250달러로 보험사 클레임 없이 수리를 마쳤다고 증언했습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이용기 한인회장이 이 사고로 최소 15만 달러 이상을 수령한 지 10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한인회에 함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35대 한인회 임원진은 수령금에 대해 한 번도 들은 적도 확인한 적도 없다며 붕괴했고 오히려 한인회 운영 비용을 사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전 건관위 측은 이번 주 금요일 앞둔 한인회장 취임식이 취소돼야 하며 회장직을 사퇴하고 형사 고발을 진행해 한인회장이 공금을 횡령하는 악습을 근절하고 한인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의 권익을 위한 비영리 단체인 한인회의 단체장이 공금을 개인 유용하고 10개월간 비밀리에 점유한 것이 밝혀진 가운데 이용기 한인회장은 공금 횡령에 대해 오늘 오후 한인회관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6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수완이 모닝뷰 단지에서 다수의 차량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모닝뷰 주택단지의 주민들은 깨진 차 창문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한 주민은 시끄러운 소음이 들렸다고 증언했고 또 CCTV 영상을 본 결과 누군가 차도를 달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이어서 근처에서 자동차 경보음이 울리고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트럭 창문이 깨지고 내부에 콘솔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했고 또한 한인 데이비드 김 씨는 자신의 차는 무사했지만 범죄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SNS상에 사건을 공유하며 자동차 내에 귀중품을 두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차량 내부에 가방이나 핸드백과 같은 귀중품, 랩탑 등의 비싼 물건을 두지 않는 것이 차량 절도를 그나마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8일 목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